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정명TV의 이정명입니다. 여름으로 접어든다는 이 파가 지난 5월 5일이었는데 그래서 더위가 벌써 시작된 걸까요? 아직 성장기에 있는 나무 그늘 밑으로 벌써 사람들이 드나들고 있습니다. 거리에 그늘막 쉼터도 날개를 활짝 펼쳤습니다. 오늘은 5월 15일 토요일 스승의 날이기도 합니다. 산에는 이제 하얀 아카시아 꽃만 보입니다. 약간 더운 날씨지만 그래도 5월 중순의 자연은 참 아름답습니다. 김영랑 시인은 아름답고 싱그러운 5월의 생명력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5월 들길은 마을에 들자 붉어지고 마을 골목은 들로 내려서자 푸르러졌다. 바람은 넘실 천이랑 만이랑 이랑이랑 햇빛이 갈라지고 보리도 허리통이 부끄럽게 드러났다. 꾀꼬리는 여태 혼자 날아볼 줄 모르나니 암컷이라 쫓길 뿐 수컷이라 쫓을 뿐 황금 빛난 길이 어지러울 뿐 얇은 단장하고 아양 가득 차 있는 산봉우리야 오늘 밤 너 어디로 가 버리련. 네, 마을길은 붉고 들은 푸른데 바람이 불어 일항마다 햇빛이 가득하고 여기에 꾀꼬리도 돌고 그런데 아름다운 5월의 산봉우리가 밤이 되면 사라져버리는 아쉬움이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생명력 넘치는 5월, 지금 나무들은 실록으로 달리고 햇빛은 투명하고 바람은 싱그럽습니다. 5월이 이렇게 아름다운 건 우리 주변에 생명력 넘치는 꽃과 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늘에 대한 고마움과 함께 우리 주변에 나무가 없으면 얼마나 삭막할까를 잠시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나무가 주는 고마움과 나무 예찬이 절로 나옵니다. 바람과 추위를 막아주고 집을 아름답게 가꾸어주고 쉼터를 만들어주는가 하면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나무가 만들어줍니다. 뿐만 아니라 나무는 숲을 이루어 살아가는 모든 것들의 보금자리가 되고 생명터가 됩니다. 특히 사람들은 사계절 변화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습니다. 한 그루의 느티나무는 동네 전체를 결속시키기도 합니다. 만나는 장소가 되고 이야기가 살아나고 먹고 마시며 쉬는 쉼터 역할도 합니다. 일에 지칠 때는 치유와 위로를 주기도 합니다. 나무에 대해 시를 많이 쓰신 신경림 시인은 나무를 통해 우리를 위로합니다. 나무 1 지리산에서 나무를 길러본 사람만이 안다. 반듯하게 잘 자란 나무는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을. 너무 잘나고 큰 나무는 재칠해하느라 오히려 좋은 열매를 갖지 못한다는 것을. 한 군데쯤 부러졌구나 가지를 친 나무에 또는 못나고 볼품없이 자란 나무에 보다 실하고 단단한 열매가 맺힌다는 것을. 나무를 길러본 사람만이 안다. 우쭐대며 웃자란 나무는 이웃 나무가 자라는 것을 가로막는다는 것을. 햇빛과 바람을 독차지해서 동무나무가 꽃 피고 열매 맺는 것을 회방한다는 것을. 그래서 뽑거나 베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사람이 사는 일이 어찌 꼭 이와 같을까만. 네, 비록 우리가 남보기에 좀 부족하고 덜 갖춰진 모습으로 보인다 해도 인구의 세월을 거쳐 드러내 보이는 자신만의 개성으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고 훈훈한 정이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시인은 나무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1등짜리만 모여 사는 게 아니고 조금 부족해도 서로 채워주고 인정의 꽃으로 훈훈한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나무를 통해 위로를 주는 시인 가운데 정호승 시인을 빼놓을 수가 없죠. 외로워도 외롭지 않다는 산문집에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시와 함께 해설도 실려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는 그늘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그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한 그루 나무의 그늘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햇빛도 그늘이 있어야 맑고 눈부시다. 나무 그늘에 앉아 나뭇잎 사이로 반짝이는 햇살을 바라보면 세상은 그 얼마나 아름다운가. 나는 눈물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눈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한 방울 눈물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기쁨도 눈물이 없으면 기쁨이 아니다. 사랑도 눈물 없는 사랑이 어디 있는가. 나무 그늘에 앉아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의 모습은 그 얼마나 고요한 아름다움인가. 시인은 뜨거운 여름날 폭염의 거리를 걸을 수 있는 건 나무 그늘에 있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뜨거운 여름날 숨이 턱턱 막히는 길에서 나무 그늘의 존재로 폭염을 피할 수 있어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나무는 그늘을 통해 나무로서의 고유한 모성적 존재성을 드러내는지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인간도 한 그루의 나무라고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그늘 없는 삶이 없다고 하면서 부자나 빈자나 다 그늘이 있는데 그 그늘을 어떻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고 말하죠. 그러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시에서는 누구에게나 있는 그늘을 두고 나눔과 베품, 포용, 배려와 껴안아주는 사람 냄새나는 그런 인간적인 작은 행동이 삶의 위로가 되는 것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김현승 시인의 시 플라타나스는 좀 더 적극적입니다. 이 시는 플라타나스를 의인화해서 예찬하고 그와 함께 인생을 함께하고 싶은 소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 주변에는 거리에 또는 학교 운동장에 더러는 시골 제방위에 플라타나스가 많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시를 먼저 소개해 드립니다. 플라타나스, 꿈을 아느냐 내게 물으면 플라타나스, 너의 머리는 어느덧 파란 하늘에 젖어 있다. 너는 사모할 줄 모르나 플라타나스. 너는 내게 있는 것으로 그늘을 느린다. 먼 길에 오를째 홀로 되어 외로울째 플라타나스, 너는 그 길을 나와 같이 걸었다. 이제 너의 뿌리 깊이 나의 영혼을 불어넣고 가도 좋으련만 플라타나스, 나는 너와 함께 신이 아니다. 수고로운 우리의 길이 다하는 어느 날 플라타나스, 너를 맞아줄 검은 흙이 먼 곳에 따로 있느냐. 나는 너를 지켜 오직 이웃이 되고 싶을 뿐 그곳은 아름다운 별과 나의 사랑하는 창이 열린 길이다. 네, 파란 꿈을 지녔고 넉넉한 사랑도 하는 플라타나스,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 자신의 영혼을 불어넣고 싶은 마음이 있고 영원한 동반자의 지위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나무에 대해 기대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현대뿐만이 아닙니다. 1973년에 가수 김도영 씨는 벽오동 심은 뜻은이라는 곡을 발표했습니다. 가사의 내용은 벽오동 심은 뜻은 봉황을 보잤더니 어이타 봉황은 꿈이었다 안 오시뇨,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김도영 씨의 창법이 독특해서 당시에 사랑을 많이 받았던 곡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벽오동은 중국 남부가 고향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중부 이남에 많다고 그러죠. 벽오동 심은 뜻은 상상에서인 상서로운 봉황이 깃들기를 바랬지만 봉황이 오지 않고 있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조선 선조 때문인 송강 정철은 귀향지에서 다락밖에 벽오동 나무는 있건만 봉황새는 어찌 아니 오지 않는가. 무심한 한 조각 달만이 한밤에 홀로 서성이 누나, 그렇게 읊었습니다. 벽오동의 꽃말이 그리움, 사모라고 합니다. 예로부터 평화를 사랑한 군주는 벽오동을 심어 봉황이 깃들기를 바랐고 봉황이 깃들면
평화가 정착된다고 믿었습니다. 그 봉황의 자태는 정말 신비하다고 그러죠. 머리는 닭이고 부리는 제비를 닮았고요. 뱀의 목과 용의 몸, 기린의 날개, 그리고 물고기의 꼬리를 가졌다고 하니까 상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예식을 통해서 봉황의 무늬를 짐작할 수는 있습니다. 정말 봉황이 귀품 있는 새라는 것은 봉황이 먹는 먹이에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대나무 열매를 먹고 살고요. 좁쌀은 먹지 않고 살아있는 벌레와 풀을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대는 달라도 봉황의 의미는 여전히 강력합니다. 권력을 잡는 리더를 봉황에 견주기도 합니다. 분명 벽오동에 봉황이 깃들기를 바라는 마음은 한결같은데 봉황하고 거리가 먼 잡새 같은 무리도 봉황 흉내를 내고 있어 보입니다. 봉황은 먹이부터 달랐는데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성공한 어떤 사람이 4명의 부인을 두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가 늙고 쇠약해져서 임종을 앞둔 침상에서 부인을 차례대로 불러서 죽음을 앞둔 자신과 동행할 것을 요청을 합니다. 맨 먼저 나중에 부인이 된 넷째 부인에게 자신은 이제 곧 운명을 달리할 건데 가는 길에 외롭지 않게 자신의 가는 길에 동행해 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넷째 부인이 펄쩍 뛰면서 말합니다. 자신은 당신의 장례식 때 멋진 고별사는 하겠지만은 그 이상은 안 된다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충격을 받은 남자는 셋째 부인에게 같은 부탁을 합니다. 자신이 셋째 부인을 누구보다 사랑했으니까 외롭지 않게 이제는 자신과 동행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셋째 부인이 잘라 말합니다. 당신의 장례는 치러줄 수 있지만은 함께 가기는 어렵다고 말하면서 남편이 죽으면 자기는 자식들을 따라가겠다고 말합니다. 셋째 부인의 말에 남자는 뼛속까지 배신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둘째 부인을 부릅니다. 둘째 부인은 말합니다. 무덤이 있는 곳까지는 가겠지만은 더 이상은 안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말에 망연자실한 남자는 이제 남은 첫째 부인을 마지막으로 부릅니다. 사실 첫째 부인은 언제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을 했고요. 이제는 볼품없는 옷을 입고 여인 모습이었습니다. 남편이 말합니다. 자신은 이제 곧 세상을 떠날 것 같은데 자신이 너무 외로울 것 같으니까 함께 동행해 줄 수 없느냐고 첫째 부인에게 말합니다. 그러자 첫째 부인이 말합니다. 당연히 당신과 함께 갈 것입니다. 나는 생이 바뀌어도 언제나 당신과 함께 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위로를 줍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인들은 첫째 부인은 그의 일생의 업이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부인은 가족이고 셋째 부인은 재산, 그리고 넷째 부인은 명성이라고 합니다. 아잔 브라우마가 썼고 유시화 씨가 번역한 술 취한 코끼리 길들이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함께하는 그 자신의 평생 업이 그래서 성실해야 됩니다. 생이 바뀌어도 계속 따라다닐 테니까요. 특히 리더가 되는 사람은 그 누구보다도 먼저 자신에게 진솔하고 거리낌이 없어야 됩니다. 어설픈 시대정신 논리를 내세워서 인기몰이 후에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었다고 해도 그 뒷모습이 얼마나 추한지 우리는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오리아 마운틴 드리머의 초대라는 시에는 진실된 삶을 언급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 일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초대. 당신의 생존을 위해 무엇을 하는가는 내게 중요하지 않다. 당신이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있고 자신의 가슴에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어떤 꿈을 간직하고 있는가 나는 알고 싶다. 당신이 몇 살인가는 내게 중요하지 않다. 나는 다만 당신이 사랑을 위해 진정으로 살아있기 위해 주위로부터 비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자신이 있는가 알고 싶다. 어떤 행성 주위를 당신이 돌고 있는가는 중요하지 않다. 당신이 슬픔의 중심에 가 닿은 적이 있는가? 삶으로부터
배반당한 경험이 있는가? 그래서 잔뜩 움츠러든 적이 있는가? 또한 앞으로 받을 더 많은 상처 때문에 마음을 닫은 적이 있는가 알고 싶다. 나의 것이든 당신 자신의 것이든 당신이 기쁨과 함께 할 수 있는가 나는 알고 싶다. 미친 듯이 춤출 수 있고 그 환희로 손가락 끝과 발가락 끝까지 채울 수 있는가? 당신 자신이나 나에게 조심하라고, 현실적이 되라고, 인간의 품위를 잃지 말라고 주의를 주지 않고서 그렇게 할 수 있는가? 당신의 이야기가 진실인가 아닌가는 중요하지 않다. 당신이 다른 사람들을 실망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자기 자신에게는 진실할 수 있는가? 배신했다는 주의 비난을 견디더라도 자신의 영혼을 배신하지 않을 수 있는가 알고 싶다. 참으로 우리의 폐부를 찌르는 한 구절은 자신의 영혼을 배신하지 않을 수 있는가 알고 싶다고 한 그 구절입니다. 양심만큼 무서운 스승은 없기 때문입니다. 나무는 우리의 동반자이자 동행입니다. 김현성 시인의 플라타나스처럼 영혼의 동반자가 되기를 갈망하기도 합니다. 신경림 시인의 다시 느트나무가 되어처럼 깨달음을 주기도 합니다. 봉황을 깃들게 하여 사람들의 한결같은 염원인 평화를 기원하는 벽오동도 있습니다. 벽오동 심은 뜻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벽오동을 심는 뜻은 개인의 능력 발휘나 특권층 유지나 권력을 향유하기 위해서가 아닌 것입니다. 봉황을 꿈꾸는 봉황 같지 않은 사람들이 많은 요즘입니다. 우리의 동반자인 나무의 인내와 지혜가 담긴 시 몇 편을 읽어보았습니다. 네, 이정명TV가 보내드리는 이정명의 행복한 동행 세 번째 이야기 벽오동 심은 뜻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정명의 행복한 동행은 매주 토요일에 유튜브를 통해 업로드되고 월요일에는 어른들을 위한 동화 바다를 모르는 소년 마지막 회가 방송됩니다. 그리고 뒤를 이어서 청소년 판타지 소설 에드몬과 세로토닌 알파가 매주 월요일에 업로드됩니다. 에드몬과 세로토닌 알파는 어린이들의 모험과 지혜로 행성을 구하는 청소년 판타지 소설입니다.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